어이 흥 무이야 흥 무이야 흥 흥.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상호작용, 즉 나와 너, 즉 상대와 내가 비교했을 때에 천간의 그 나이와 암수, 즉 부부관계일 때를 주로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짊어지고 온 나이가 때때에 계절에 따라서 또 암수가 바뀌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부의 관계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자가 말하자면 일이 더 많이 한다. 이제 말하는 외부에서의 어떤 것을 볼 때에 더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로 이제 남자가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 때에 그 암수가 바뀌고 또 나이가 바뀌면 그 계절에는 말하자면 서로 뒤바뀐 시기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남자이면서 암놈의 계절이 가거나 또 나이가 적을다고 할 때는 상대의 배우자가 또 순놈으로 갈 경우에,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을 경우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정해져서 짊어지고 온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천간의 나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가 신년, 뭐 지지는 쓸 거 없죠. 기, 이, 정, 이것이 이제 남자일 경우, 그 다음에 여자는 병, 정, 경일 경우, 이것은 여자가 되겠죠. 그럼 전체적인 나이로는 남자가 18살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14살이 되네요. 14살. 그럼 실제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나이는 많습니다. 그러니 계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계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이것은 봄을 지날 때의 나이는 부부와 크게 상관없죠. 왜? 그때는 혼인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여름, 가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요 나이의 관계가 이제 좀 문제가 되죠. 예. 자, 여름에 이제 만나서 예를 들어서 뭐 25, 뭐 27에 만났다 그러더라도 요 기토 남자는 어떻게 해요? 요거 암놈이죠? 암놈? 네, 암놈.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이거 순놈이죠? 네, 순놈. 그렇기 때문에 활동면에서는 여자가 강한 순놈의 그걸 하지만 일단은 나이가 많죠. 천간의 나이가 남자가 많죠. 왜냐하면 여기는 6살이고 여기는 4살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자가 숫스러움의 계절이라도 이 계절에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암수가 왜 일단은 나이가 우선이니까.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일단은 달라지죠. 자, 그런데 이제 가을로 한번 가보죠. 가을로. 자, 이 가을로 가면 남자는 이거 몇 살이에요? 요거 4살이죠. 예. 이건 몇 살이에요? 7살이죠. 예. 이제 가을에 가게 되면은 진짜로 또 더군다나 또 순놈이죠, 여자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여자가 밖에서의 활동으로 인해서 가정을 주관해서 끌고 갑니다.
전체적인 나이가 볼 때는 남자가 18살이고 여자가 14살이지만 봄과 여름과 가을이 계절로 넘어가면서 때때의 계절이 때가 도래가 되면 암놈은 암놈대로 순놈은 순놈대로 자기의 고유의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쉬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참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자, 남자가 갑, 기, 경. 그 다음에 을, 병, 정, 을. 이것은 남자입니다. 이것은 부인입니다. 부인. 자, 전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몇 살이야? 요거 14살이네요. 14살. 여자는 9살이네요. 자, 봄에 이 봄의 관계는 특이한 관계죠. 서로 만나기 전이니까 봄의 계절은 따질 것 없고. 자, 그럼 여름에 이제 가보죠. 여름에 이제 남자가 암놈이면서 요거 6살이 되죠. 6살. 6살이 되죠. 그럼 요건 요거 4살이죠. 4살. 4살. 그럼 어때요? 전체적인 나이가 남자가 많죠. 이럴 때에는 그 가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은 남자 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을이 돼도 여기는 7살이죠. 7살. 예. 경이 7살이죠. 요건 2살이죠. 요건 2살. 뭐 어떻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은 남자를 내조하고, 특히 이제 가을에가 을목이죠. 을목은 암놈이죠. 예, 암놈이니까 여성스러움으로 해서 가정은 무난하게 이제 참 잘 남자가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의 나이가 많다, 전체적으로 많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봄, 여름, 가을을 대입을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나이를 봄, 여름, 가을까지 쭉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의 나이가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이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자, 10년의 남자가, 요건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 경. 요건 이제 부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나이가 이것이 14살. 여기는 전체적인 나이가 22살이죠? 네, 22살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말하자면 누가 집에 주도권이 있겠어요? 여자 쪽에 있는 거죠. 자, 태어나서의 봄은 서로의 만나기 전이니까 이건 크게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봄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을목의 시기에 여자는 무토, 이거 순놈이죠. 순놈. 순놈. 이건 암놈이죠. 남자는 찬찬한 성격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암스러움을 지닌 시기에 들어가서
남자들은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회 활동도 남 앞에 드러내지 않고 남을 뭐 도와준다든가 뭐 남의 이렇게 뭐 뒷바라지 한다든가 하는 그 음적인 관계의 그 암놈이기 때문에 음적인 관계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부인은 그게 아니죠. 무토가 아주 이건 말하자면 순놈 중에서도 아주 말하자면 힘 있는 뭔가 밖으로 나가서 뭔가 개발하고 부딪혀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이 무의 그 순놈의 힘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 우리가 이제 예전엔 그러죠. 남자가 벌어다 주는 거 먹는 여자가 편하게 사는 여자라고도 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죠. 왜? 세상은 변해가고 또 변해가는 것 중에서도 또 변해가고 또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의 관계도 꼭 우리가 뭐 100년 전, 50년 전에 그 어떤 그 우리 부모님들이나 조상님들이 살았던 그런 것들을 그때는 그렇게 살았으나 지금은 어떻게 변하니까 여자도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여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한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것도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운전한다라면 좀 이렇게 좀 앞에서 껄쩍대고 가고 그러면 남자들이 뒤통수로 하는 소리 있죠. 집에서 밥이나 한 일이지 뭐하러 착각으로 나서 이렇게 길을 막히게 하냐고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요 남자들보다도 아주 심플하게 아주 운전 잘하는 여자들 많아요. 예. 왜? 세상은 변하니까. 예. 앞으로 지금의 시대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에 또 어떻게 변해갈 것 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나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도깨비방망이처럼 세상이 변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일들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것들을 꾸준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어내림입니다. 이어내리는 거. 예,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또 나로 인해서 또 내가 또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은 손주에 이렇게 내려가듯이 그렇게 이어내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는 이제 사회 참여에 아주 뭐 남자와 거의 동등하게 다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뭐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탓하기 이전에 이 암수 육자법에서 암놈의 시기에는 암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순놈의 시기에는 순놈의 짓거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서 항상 예를 들어서 한 80평생을 남자로서 쫙 예전에 우리 그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들 사셨던 그 시대처럼 가부장적으로 쫙 나가서 아주 이렇게 나가는 거 그거요? 그건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그것은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항상 배우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부부를 짝꿍이라 그러잖아요. 짝꿍. 왜 짝꿍이라 그래요? 나도 반쪽, 너도 반쪽. 그러니까 하나의 짝이 된 거죠. 이게 짝꿍이 된 거죠. 반쪽짜리가 서로 모여서 하나 짝꿍이 된 거 아니에요? 한 짝이 된 거 아니에요? 한 짝.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가을이 되면은 남자는 정화의 4살의 시기가 되는데 여기는 경금의 시대를 가지 7살이죠. 7살이 되면 어떻게 돼? 나이도 더 많고. 예. 이때쯤 되면은 여자가 아마 외부적 활동으로 인해서 좀 발 넓은 아주 좀 포용력 있는 이런 아주 부인이지 않느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때때에 변하는 계절마다의 나이와 암수 요 2개의 관계는 항상 하늘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정해진 걸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 병화의 남자가 있습니다.
기월 개 날 태어났죠. 그 다음엔 여자는 임정기. 이것은 남자입니다. 요건 부인입니다. 요 시기는 우리가 봄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봄에는 다 각자 각자의 부모 밑에서 어찌 되었든 인생이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그 말하자면 습득하고 뭔가를 실험해 보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 온갖 것들을 다 배우는 시기니까 봄에 만나서 이렇게 살림하는 건 드물죠. 그러니까 봄은 따지지 말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기토에 6살이 되죠. 6살. 여자분은 4살이 되죠. 어떻게 됐어요? 이거, 여성 부인이 4살 순놈이고, 남편은 6살 암놈이네요. 그러나, 나이가 더 많은 쪽이 어른입니다. 나이가. 암수를 가리기 전에 나이가 우선 많으면 어른입니다. 이 시기에도, 남자는 말하자면 찬찬한 성격이죠. 기토는 우리가 이제 동물로서는 오리입니다. 오리. 고생이 돼도 자기 가족을 품어주는 오리의 시기고, 여자는 정화의 시기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도권은 주로 남자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가정의 모든 것을 이제 대수사를 관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건 개의 10살로 가지. 10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6살이죠. 이 시기가 되면은 남자는 10살 이상은 없으니까요. 나이가 제일 많은 아주 노련한 그런 시기가 되고, 개가 있을 경우는 여기 박쥐인데, 동물로는 박쥐입니다. 박쥐인데 이 박쥐가 영리하다 그랬죠. 영리하기 때문에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가는 남자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기토의 여성분은 또 암놈이죠. 암놈. 여성이 암스러우니까 어떻게 돼? 안에서 내조를 잘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합의 관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 정임이 합의되죠. 요것이 좀 문제가 있는 합의지만, 다음에 이제 합을 설명할 때쯤에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좀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럼 이제 누구라도 이제 참 아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인데, 실상 보면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어울려서 서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지, 실상 보면 사람들 마다가 다 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홀로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항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승복을 입고 이렇게 이제 참 산속 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는 무조건 내가 어떤 의심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의심을 풀어야 되는데, 참 하루아침에 의심이라는 게 뚝딱뚝딱 그렇게 우리가 음식 만드듯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때가 변한다고 해서 바로 뚝딱뚝딱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내가 깨쳐야 되는데, 참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공부하던 때였어요.
언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승복을 입으신 스님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절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이거 스님이 어떤 일이시냐고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스님한테 이제 그림이나 하나 그려줄까 그러고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차도 한 잔 내드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 바랑에서 종이하고 먹물을 꺼내가지고 아주 거침없이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달마도였어요, 달마도. 달마도를 이제 해서 금방 한 5분 정도나 되나, 쑥쑥쑥쑥 하더니 아주 참 그럴듯하게 딱 하나 그려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금강경 한 구절, 그 사구예 중에 한 구절 좀 읽으면 지금 적어 달라고 내가 그랬죠. 그것도 그냥 탁 한문으로 그냥 범소이상 개시어망 약전 재상비상 직전열에 딱 해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낙관 딱 찍고 그래서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나 길 가시던 스님이 그렇게 오셔서 달마도를 쳐주시고 또 내가 부탁한 대로 글도 그 안에 써주시고 해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스님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이제 서울 변두리 근교에 있으면서 자기가 옛날에 스님들이 무술하는 그 스님들 계세요. 거기서 이제 참 무술을 배우다가 낙법을 잘못하는 바람에 좀 자기 머리를 좀 다쳤다 그래요. 그 뒤로는 무술을 연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이 그림의 소질이 있어서 발길 닿는 대로 달마를 쳐주면서 이제 전국을 열합하듯이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여간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라든지 좀 고마비를 드리고 그날은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얼마 한 일주일 됐나 그 스님이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대뜸 스님 용 봤어? 그렇게 물어봐요. 용을 봤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용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용을 본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요, 스님. 용을 봐야 스님들이 도통하는 건데 용을 못 보면은 스님도 공부 헛공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용을 스님은 봤어 그랬더니 자기는 이 전국의 강산을 다니면서 참 더러더러의 그 용을 보았노라고 하시면서 나한테도 이제 말하자면 그 용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요. 참 그래서 속으로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겠어요? 용을 봤느냐 못 봤느냐의 관계로 이렇게 바로 직접 물고 들어올 때는 그거 답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용이라는 그 동물이 스님들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절의 그 용마루 끝에 이렇게 보면 청룡이나 황룡을 양쪽에다 이렇게 용두를 말하자면 이제 달아 이렇게 해서 형상화 시켜 놓죠. 그 처마 끝에 거기다요. 그럼 분명히 옛 어른들도 수도하시는 절에 그 처마 용마루에다 그걸 배를 매달아 놓을 때는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내가 언뜻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스님이 말하자면 제가 이제 달마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달마 스님이 물어보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타당성이 있는 얘기죠. 내가 용을 난 보지 못했고 난 용 볼 생각 자체를 하진 않았다 그랬더니 스님 절대로 스님들은 용을 못 보면은 도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때때의 인연들이 와서 이렇게 나를 툭툭 공부를 가르쳐주고
말하자면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그 일들이었던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니까 그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일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 그 용을 그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이제 그랬더니 용은 아무 때나 그 함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자기가 와서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이 용을 본 눈으로 세상을 봐야 올바로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말하자면 스님은 용을 못 봤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스님 눈은 나보고 말하자면 먹탱이 눈이란 얘기죠. 뭘 사물을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인정을 했습니다. 예, 용을 봐야 도통한다는데 용을 못 봤으니 내가 도통 못하면 당연한 거고 난 아직도 수행자의 어떤 과정에서 수행을 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눈도 먹탱이가 됐겠죠. 왜? 모든 것이 다 내가 보는 것이 다 옳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도 다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먹탱이라고 해도 내가 그날은 그렇죠. 예, 맞장을 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나에게는 용을 좀 보여주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용을 자기가 스님이 돌을 트는데 지금 용의 눈깔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래요. 용이 말하는 용두의 요 눈깔 요 핵심이 지금 자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스님은 또 이제 자기가 머리를 다쳐서 뭐 복잡하게 어떤 걸 물어보려고 그러면 나 스님 나 지금 다친 머리가 또 아파오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나 스님 난 머리 다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또 떠나가세요. 그래서 자우지간 어찌됐건 내가 이 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되죠. 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12지지에 나와 있지만 그 용이 과연 실존하느냐. 그래서 봤더니 이제 가만히 이제 우리가 지명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보면 용의 이름이 들어간 자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 용자 들어가는 용을 상징하는 동네의 지명이요 아주 많아요. 예. 우리가 뭐 길을 가다 보면 그냥 옛 이름들 지금이야 이제 뭐 그 이름들이 많이 없어져서 동네 이름 무슨 이라는 것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예전 이름 속에는 정말 용의 어떤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용을 봐야 말하자면 참 우리 달마 스님이 나한테 얘기했듯이 도를 통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언젠가 지금 용이 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까지 나한테 해주고 왔거든요. 이게 눈이 만들어지고 머리가 형상이 되고 이제 꼬리 같은가 등 발로 해서 쫙 보고 이제 형상이 만들어지면은 나한테 이제 보여주겠죠. 그래서 내가 그날 용을 볼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갖고 글쎄 뭐 지나는 얘기로 헛소리로 들을 줄 모르나 스님들은 수도하시는 분들은 용을 봐야 득도할 수 있다라는 말도 상당히 신빙성 있게 나한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절에다가 옛 어른들이 용머리를 왜 갖다가 청룡, 황룡 을 주로 많이 걸었지 황룡 그러니까 정룡이나 백룡이나 흑룡은 안 걸어놔요. 청룡의 젊은기상과 황룡의 그 오행상 토 말하자면 토는 모든 만물을 다 이루는 거거든요. 청은 뭐예요? 청룡은 진취적으로 나가서 공부하는 상관이에요. 자우지간 달마 참
도사를 만나서 내가 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용을 보게 되는 어떤 과정도, 또, 시간을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